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과의 앱 1위 독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들과 개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이상윤 선생님입니다. 네, 정말 활발히 인기 만점의 스타 강사신데요. 네. 이번 전자책이 네. AI 시대를 준비하는 독서법. 와, 제목부터 확 끌리는데요. 어떻게 이 책을 내게 되셨나요? 제가 그 학생들이랑 글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그런 수업을 16년 동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 또 학부모님들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글을 왜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뭐 다양한 읽을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많은 읽을 거리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읽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지금은 또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좀 많이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제가 교육 쪽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도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책을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네. 네. 저도 선생님 책을 너무 잘 읽었고요. 보통 책을 읽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고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고전을 읽은 학생들을 16년 동안 쭉 보셨으니까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입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보셨잖아요. 네. 솔직하게 그 결과, 네. 영향을 네네. 좀 궁금해요. 네. 그래서 수업을 한번 진행하면 뭐 꾸준히 몇 년 이상씩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잠깐 동안 수업을 하는 학생들보다는 뭐 1년, 2년, 뭐 3년 이렇게 하는 학생들한테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제 뭐 제 수업을 뭐 글을 읽는 거라든지 아니면 글을 뭐 쓰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셨던 분들이 수업을 같이 하면서 학생들이 글을 읽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면서요, 자연스럽게 학과 공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성적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뭐 저는 수시 논술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수시 논술도 사실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는 시험이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처음부터 조금씩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더라고요. 수시 논술은 제가 또 관심 분야라 네네. 조금 이따가 더 많은 질문을 드리고요. 네. 선생님 책 리스트에 보면 네. 커리큘럼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되게 네. 급 반가웠거든요. 네. 실제로 저도 아이들을 조금 가르쳐 보면 선생님이 미리 짜놓은 커리큘럼이 현장 수업에 억지로 적용하려고 하면 오히려 안 좋고 네. 그때 그 분위기로 아이들과 뭔가 수업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선생님 수업은 어떠신가? 왜 이렇게 커리큘럼이 없어야 된다고 하셨나요? 네. 그래서 우선은 교육의 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1대1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냥 걸어 다니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또 채워주고, 또 사실은 뭐 가르치시는 부분들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가르치다 보면 더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어떤 부분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그렇게 커리큘럼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학생들마다 너무나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한테는 이런 이야기들이 잘 어울릴 것 같고, 또 어떤 학생한테는 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학생들마다 학년이 같다고 해서 결코 어떤 이해력이라든지 문해력이 뭐 비슷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글을 읽는 훈련들을 잘 받은 학생들은 확실히 좀 잘 읽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려운 것들을 다루기도 하고요.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도 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 쉬운 것부터 좀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따로 만들지는 않고요. 오랜 시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오면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 부분들로 이제 학생에 맞춰서
개인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1대1 수업인가요? 아니면 그룹 수업인가요? 네, 그 1대1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어머님들께서 뭐 이제 그룹을 모아주시면 네, 그룹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죠? 네, 장단점이 있어요. 확실히 1대1 수업에서는 한 학생에게 이제 집중을 많이 하게 되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고요. 또 그룹 수업은 한 명에게 들어가는 시간은 조금 적게 든 부분들이 있지만 다양한 생각들을 또 한 번에 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룹 수업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 그룹을 하는 친구들끼리 조금 잘 어울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충족이 좀 잘 되는 것 같고요. 또 그 같은 가까운 친구라고 하더라도 같은 텍스트를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친밀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마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전 책 싫어요, 읽는 거 싫어요, 쓰는 것도 싫어요, 너무 귀엽기는 한데 쓰기도 좀 싫어하는 꼬맹이도 있고 그런데 모든 아이를 책을 읽힐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안 되는 애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우선은 안 되는 애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사람의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잠재력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재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한테 가장 큰 희망이 있고요. 사람한테 가장 큰 어떤 것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일을 축하해주는 이유가 그 사람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축하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생명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요. 저도 글을 읽는 거를 싫어하는 학생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물론 어려워요. 되게 힘들죠. 네. 왜냐하면 뭐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면 또 요즘에는 또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읽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뭐 그런 학생들일수록 뭐 오히려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들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글을 읽는 것을 약간 뭐랄까 조금 뭐 반드시 해야 된다. 뭐 저는 뭐 물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지만 수업을 하는 동안에는 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기보다는요. 일종의 재미난 어떤 놀이가 시작된다.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미난 놀이가 시작된다라는 부분들로 이야기를 진행을 하게 되면 좀 아무래도 좀 쉽게 좀 그 글을 읽는 것에 조금 진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글을 잘 쓰는 친구들은 읽고, 여기 잘 썼네, 이 부분은 어떻네 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면 되는데, 정말 쓰기 싫어하는 친구, 근데 엄마가 가라 그래서 왔어요. 이런 친구는 선생님 어떻게 지도하는 노하우가 있나요? 네. 우선은 그 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남자고 이러다 보니까요. 좀 낯설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처음에는 뭐 친근해진다기보다는 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중요한 부분들,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반복해서 알려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잘 모르거든요. 잘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해주면 확실히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어찌됐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는 게 어떤 학습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역시 인내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야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네요. 네네.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수업 교재를 책 제목으로 뽑지 않으시고 네네. 주제별로 나누셨던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네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네. 이제 수업을 준비를 하다 보면 제가 재밌는 거를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이제 그 다양한 어떤 고전 목록이라든지 뭐 또 새로 나온 신간의 어떤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제가 별로 그렇게 끌리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은 제가 끌리지 않는 걸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철학을 전공을 해서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들에 이렇게 아무래도 초점이 맞춰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수업을 진행을 하다가요. 예전에 읽었었던 피노키오를 다시 읽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피노키오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근데 자기 말고는 전부 다 사람인데 자기만 나무 인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물어보니까 그 이제 요정이 있거든요. 요정이 이제 엄마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요. 그 엄마가 그 착한 일을 반복하면 네,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아이디어를 얻게 돼서 책을 다시 보니까요.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지었던 사람들이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알려주려고 애를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사랑, 행복, 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진행을 할 때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관들을 이렇게 잘 자리 잡게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의 일종의 가이드 같은 것들로 네, 이렇게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도 수업 들은 것처럼 잘 배웠어요. 네네. 그 대작가들은 네. 소중한 어떤 가치들을 재밌는 이야기로 아이들한테 결국 전달을 해줬네요. 피노키오를 네. 알리는 것보다 피노키오 안에 있는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희망적인 사랑의 메시지 이런 네네. 것들이 전달이 되게끔 네. 수업도 그러면 그런 어떤 방법론적인 걸 또 많이 찾으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대학원을 이렇게 재학하면서 제가 제일 궁금했었던 부분들이 네. 아니 왜 내가 읽은 것들이랑 다른 사람들이랑 왜 다른지 너무 궁금했어요. 네, 같이 스터디 모임을 하면서도 분명히 같은 텍스트를 읽었는데 내가 읽었던 것들이랑 상대방이 읽은 것들이랑 너무 다르고 네, 이러다 보니까 대학원생들끼리 하는 스터디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교수님과 하는 스터디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서 네,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네, 달라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워낙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질문했었던 것들이 그냥 다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도대체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서 네,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석학의 도움으로 네, 이론적인 부분들을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고요. 해석학에 맞춰서 네,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철학에서 뭐 전공하신 거예요? 저는요. 철학 안에서도 네네. 있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중국 철학을 전공을 했어요. 와. 네, 그래서 지금은 중국 철학을 하나도 하진 않는데요. 네, 학부하고 대학원에서는 네, 중국 고대 철학을 전공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는 네, 서양 고대 철학 쪽으로 훨씬 더 많이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관심이 있어 하는 해석학은 이제 철학의 분과 중에 하나인데요. 현대 철학에 가깝습니다. 해석학에 가장 손꼽는 철학자는 누구예요? 네, 이제 해석학자들은 네, 아주 오래됐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플라톤을 가장 먼저 이제 해석학자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라톤 책에 보면 자기가 글을 쓴 것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네, 분명히 A라고 생각을 해서 분명히 썼는데 그것들을 읽는 사람들이 A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이상한 어떤 현상들을요, 플라톤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그러면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은가 이런 부분들에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특성 때문이다. 아니면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가다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네. 네, 그 철학자의 해석학적인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저도 수강 신청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좀 철학을 네네. 다시 배워야 됩니다. 네. 모든 철학책은 네. 플라톤 철학의 주석이다. 네네. 서양에서는 그렇게까지 네네. 말하고 있고, 네. 중국 철학에서는 네. 그래도 중국 철학 요즘 너무 열풍이지 않아요? 네. 중용,
사서 뭐 네. 공자 뭐 이렇게 요즘 필사할 때 뭐 많이 하던데요. 네네. 같이 읽자, 뭐 논어 같이 읽기, 논어 따라쓰기 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네. 예, 중국 철학에서는 네. 어떤 철학자 네. 저는 공부하셨어요? 이제 그 중국 철학 중에 순자를 공부를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교수님, 그러니까 사실은 순자는 좀 우리나라에서는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맹자 라인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집회에도 보면 다 성리학자들이잖아요. 네, 보면 뭐 태계 이황, 율곡이, 뭐 세종대왕 다 성리학자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뭐 다 맹자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순자를 선택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그게 되게 굉장히 끌렸었고요. 요즘은 순자를 좀 다시 보고 있는데, 순자가 그 처음에 어떤 학문하는 걸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네, 그 책을 살펴보면 네, 그 첫 번째 챕터가 학문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이해로부터 네,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요즘 중국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의 붐에 좀 도움이,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사람들이 좋은 점수를 주는 게 아닌가. 니체 네네. 붐에 이어 네. 순자 붐도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 작업들에서, 이제 주의라고 하는 사람이 성리학을 이제 기본을 다진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맹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맹자의 역할이 커졌고요. 사실은 예전에는 순자가 훨씬 더 역할이 컸었어요. 왜냐하면 말씀해주신 뭐 이제 사서삼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유학에서는 되게 중요한 경전인데요. 그 순자가 이제 오경의 전수자입니다. 그래서 순자가 없었으면 우리가 뭐 유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경전들을 아마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중국 철학은 네. 중국보다 네. 한국이 더 좀 맥이 이어졌다 이렇게 네네.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거기는 네. 공자는 사회주의가 되면서 네네. 또 한동안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네. 이렇게 배우지 않았잖아요. 네네네. 오히려 한국의 그 유교가 넘어온 것은 네. 남아서 명맥을 그래도 네. 동양 철학에서 좀 네. 유지하고 있었는데 네. 중국 철학을 이제 서양 철학처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어요, 과거에는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도대체 철학이 뭐냐, 철학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느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서양 철학적인 관점에서 중국 철학을 보는 네, 그런 관점들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하신 그 문화 대혁명 때문에 아마 네, 뭐 전통이 단절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한국이나 일본이 훨씬 더 연구가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푸란이라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철학자 네, 중국에 맞습니다.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초록색 책. 네, 맞아요. 신원도라고 해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50년 전 소환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지도 교수님이 그 책을 번역을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네, 제가,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펑여우란이라고 이렇게, 예전에는 이제 풍우란이라고 했고요. 요즘은 네. 펑여우란이라고 이렇게 중국식으로 이제 얘기하죠. 그렇군요. 네. 재밌어요. 네. 그러다가 네. 이제 학생들은 서양 철학을 많이 가르치시잖아요. 네네네. 예, 그럼 서양 철학은 무슨 책을 보고 매료가 되셨어요? 이 책 참 네네네. 괜찮았다.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는 하이데거예요. 그래요? 네, 하이데거입니다. 그래서 제 수업의 그 어떤 기본이나 이런 부분들, 뭐, 바탕이 되는 부분들은 다 하이데거의 철학으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이데거에 매료됐었던 부분은 현대 철학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 다양한 뭐, 견해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 생각은 하이데거로부터 이제 현대 철학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가다머라고 하는 철학자도 하이데거의 제자입니다. 네. 하이데거를 현대 철학의 네. 이제 시작점으로 시작입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보시고 철학계에서도 그렇게 보고 네, 그렇게 있나요? 많이 봅니다. 네. 나라마다 좀 견해가 다르지 않아요? 독일은 칸트다. 네네. 프랑스는 베르그송이다. 네네네. 영국은 흉이요? 뭐 교육 철학 쪽으로. 네. 하이데거 철학 조금만 소개해 주세요. 네. 하이데거의 철학은 이제 철학은 4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존재론, 그러니까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그리고 인식론, 이렇게 해서 있는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리고 논리학,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가치론, 이렇게 해서 그런 논리적으로 풀어 부분들을 우리가 그거를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방식으로 네 가지를 다뤄요. 그래서 그 서양 철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들이 이제 존재론인데요. 그 존재론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시선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하이데거의 철학이 중요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요, 있는 것, 그러니까 존재를 이제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있는 것에 대해서 탐구를 했다면 하이데거는 뭐, 그런 거 있는 거, 그런 거 있는 거 없는 거, 뭐 그런 거 뭐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 뭐 그런 거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안에 있는 거다. 거기서부터 논의를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좀 파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존재론이 새로 시작이 됐고 현대 철학이 새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 책 중에 네. 좀 알려진 가장 알려진 게 이제 존재와 시간입니다. 존재와 네네네. 시간.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어렵던데요. 네, 근데 철학이요. 네. 가볍게 얘기하면 재미가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런데 전공으로 그 사람들이 쓴 네. 책을 보면요. 네. 참 좀 난해해요. 네, 맞습니다. 문장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들의 필법인가요? 네네. 그 철학자들의 책을 읽어보면 빈틈이 없게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철학자들은 이전에 연구했었던 것들에 다른 생각들을 해줘야 되는데요. 뭐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연구했었던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전에 구축했었던 것들이 거의 완벽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따랐었던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조금 다르게 얘기하려면 굉장히 치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철학에 대해서 이제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이 볼 때에는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약간 조금 치밀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네. 어떤 이론의 네. 구성을 좀 완벽하게 공격당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덧붙이다 보니까 약간 장황한 문장이 됐지만 네. 이유가 있었군요. 네. 학생들한테는 서양 철학이 어떤 도움이 되나요? 어느 정도 선까지 알면 좋아요? 우선은 수업에서는 철학에 대해서는 직접 다루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해석학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서양 철학에서 뭐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실천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들을 실천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행동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다머의 해석학이요.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바꾸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책을 읽고 또 학생들에게 좋은 가치관들을 이렇게 잘 일종의 좀 저는 주입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가치관들을 잘 자리 잡게 해서 행동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 그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함께 다루는 그런 고전 문학 텍스트를 통해서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더더욱 생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네네. 수시 논술 학생들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수시 논술은 사실 준비하기가 그렇게 까다로운 시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시험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 강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요. 대학이 독자적으로 그런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그런 시험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사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장려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특별한 준비 없이도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난도로 시험을 이제 만들게끔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험이 무엇을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수능이라든지 교과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는 조금 다른 속성들이 있어요. 그런 다른 속성들 때문에 시험이 어렵다고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1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보통 가장 좋은 시기는 그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그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그 좋은 부분입니다. 선생님 수업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 유튜브 채널도 있고, 뭐 인스타 채널도 있고요. 여기 연락처. 네, 연락처도 있고요. 그렇게 연락을 주시면 얼마든지 수업 시간을 조정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독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요, 이 인생이 단 한 번뿐이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이 좋은 선택이지 나쁜 선택인지 내가 다 검증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노벨 문학상 수상자 중에 윌리엄 포크너가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단 한 번도 변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재밌게 읽는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의 본성에 대한 부분들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나 선택하는 부분들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이 더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이 얼리 어댑터가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부분들이 항상 좋을 수는 없고 또 어떤 새로운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내가 하는 선택들이 과거에 옛날 사람들이 했었던 어떤 선택 중에 하나다라는 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요. 네, 선택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좀 편리한 부분들도 생기고요. 이 선택이 괜찮은 선택이고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스스로 믿게 되니까요. 아무래도 어떤 일을 선택을 하거나 진행을 할 때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독서를 한다는 것은요,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만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열린 사고입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게 되면, 열린 사고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책을 읽는 어떤 시간이나 책을 읽는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가치나 의미에 조금 더 초점을 두게 되면 즐거운 독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책을 읽게 되는 동기나 계기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네. 어쨌든 책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좋은 인생이 펼쳐졌으니까 네네. 독서는 항상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